안녕하세요, 정원쌤입니다. 또 녹화 새로 시작합니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잠깐만. 지금 학교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능 전전날이고 화요일이네요. 지금 친구들 몇 명 나와 있어요. 진혁이도 있고 환희도 있고 아영이도 있고 연지는 방금 왔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또 도망가고 면접 준비하러 몇 명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거 세팅돼 있어갖고 녹화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이 뒤에 이 녹색 배경이 다른 걸로 이렇게 처리되는 막 그런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녹색 천이 지금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고. 아유, 또 여기 환경이 바뀌니까 또 세팅하는데 한 2, 30분 걸렸어요. 별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게 사람 엄청 힘들게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또 학교에서 다시 녹화를 시작했고, 지난 2강이었죠. 두 번째 강의. 2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 몇 명이나 봤을까 모르겠네요. 유튜브로 통해서 올리는 거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막 한 3? 4? 뭐 이 정도 조회수가 뜨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안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나를 위한 거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아우, 이거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선생님이 막 진짜 맨날 강의를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 전공도 아닌 영역을 공부를 하려니까 책도 예시간이 많이 봐야 되고 정리할 것도 엄청 많고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또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1강제죠. 1강제고 원래 이제 전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방과후 시간에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인문학으로 날자 수업 그거를 좀 이제 개선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들어두시면 대학 가서 뭘 하시든지 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으로 추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되는 친구들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시작할게요. 인문학 이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대학 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서 새로운 어떤 학문들을 배우실 거 아니에요? 배울 때는 항상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학년 1학기 들어가면, 대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면 교재들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다 무슨 학 개론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론부터 시작해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개론이라는 건 이제 뭐 간략하게 서술한다 뭐 이런 이야기긴 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가 뭔지,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쭉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보통 우리는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실제로 인문학이라는 게 되게 실체가 없는 말이라서 쉽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점 가서 이렇게 요즘 인문학 책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서점 가서 보면요. 사실 가서 이렇게 여러 권 꺼내놓고 보다 보면 다 내용이 달라요. 이 인문학 책에서는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인문학 책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뭐 음식 인문학 이런 책도 있고 뭐 술의 인문학 이런 책들도 있고 인문학이라는 게 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학문 분야긴 해요. 근데 이제 대체로 말씀드리면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거죠. 휴머니티 휴머니티라고 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우리가 보통 휴머니티라고 하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 인류애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화면 띄워놓을 수 없나? 화면이 자꾸 사라져갖고 내 얼굴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휴머니티라고 해가지고
인문학이라는 게 이제 결국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정의로는 인간과 문화와 사상, 역사 등등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가 보통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다루는 사람마다, 책 쓰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인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인문학은 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그런 좀 인간을 더 이해한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뭐 코로나가 터지든 뭐 남북 문제가 터지든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선생님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이거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에 인간의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인문학이라는 건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봐요,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이 인문학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뭐를 하는 거냐면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삶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달려가 보는 약간 그런 건데, 역사랑은 또 달라요. 역사 과목은 정말로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인문학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때그때 인간의 삶에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선생님은 역사가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갖고 있는 책도 거의 대부분 다 역사책이거든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도.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일단 무조건 그거에 대한 역사책부터 사요. 뭐 영화에 관심이 생기면 이것도 선생님 있는 책이에요. 세계 영화예술의 역사, 이런 식으로.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미술사. 친구들이랑 인문학 친구들이랑 환경 문제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건 요거예요. 녹색 세계사. 이거 이제 환경에 관련된 사. 이거는 선생님이 진혁이가 하는 학생회에서 추천도서 제공할 때 이거 추천했었거든요. 되게 좋은 책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인문학이라는 건 결국에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분야별로 되게 다양한 역사들을 좀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총체적으로 보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비키스토리죠, 일종의. 그쵸? 자팍다식하게 그냥 이것저것 다 열심히 보는 거예요. 예, 이 역사도 보고 저 역사도 보고 이렇게 여러 분야들을 보다 보면은 인간의 행동 패턴이나 생각 패턴 이런 것들도 보이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건지도 보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에 현대사 책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반 친구들 요번에 원서 쓰고 뭐 이럴 때 자기소개서 쓸 때 친환경차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면접 보러도 몇 명 가고. 지금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친환경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수소차니 뭐 전기 자동차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자동차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도 이해가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조금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차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거든요. 결국엔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서구 열강들이 생겼고, 그 열강들 중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산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어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석유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그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들을 거의 다 가져갔어요. 실제로 그 나라들은 큰 이익을 보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가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이제 그쪽 나라들에서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산유국들이 1960년대였을 거예요.
오펙이라고 OPEC 석유 수출국 기구인가 하는 그 석유 그 산유국들의 그 모임 같은 걸 만들거든요.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뭘 하냐면은 그 석유값을 저기 담합을 해요. 그래갖고 석유값을 확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좀 가격을 담합을 해갖고 쫙 올려버리는 그런 일이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근대 유럽 쪽의 어떤 여러 그 산업 국가들이 석유를 마음껏 쓰면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요. 그 시간이 안 나와. 석유를 마음껏 쓰면서 그런 어떤 우월적 지위 같은 걸 누리다가 그런 산유국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니까 그 유가 파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그때부터 엄청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아, 이게 석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경제적인 사실 그런 돈이 제일 중요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석유가 아닌 다른 대체 자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이런 거에도 관심들이 점점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같은 거 되게 많이 짓고, 그러면서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트렌드가 됐죠. 친환경 자동차라는 그냥 되게 이과적인 주제 하나에도 여러 역사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의 눈이 깊어지는 거죠. 단순히 환경에 대한 관심 때문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역사들을 이제 쭉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별로요. 그 시기별로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종교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고, 이 시기에는 경제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고, 역사별로 그런 것들을 좀 살필 건데, 항상 선생님이 중심에 두고 하는 건 철학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론은 지나가고, 그럼 그 역사를 이제부터 그냥 간단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